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인스타나 블로그나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지인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를 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바로 어제 받았던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한 가지 주제를 뽑아왔는데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시각화, 잠재의식, 100번 쓰기, 자기 확언 이런 것과 같은 영역들에서의 저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엄청난 유튜브 트래픽이 이제 트래픽으로 이 분야가 자기 개발 영역을 정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누군가는 그들을 이제 성공해서 돈 벌려는 강의팔이 하는 사람, 세미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시선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오늘은 여타 다른 시선을 제외하고 저만의 시선으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집순이고 그런 것들은 나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취미고 행복이다. 하면은 그분은 그 자체가 자기가 정의한 성공이 되겠죠. 어쨌든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많이 행동하는 것 이 둘 중 하나가 우리가 성공을 원하는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것이 관계적이든 사회적이든 일적이든 커리어적이든 내 가족과 같은 영역에서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성공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성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우리는 성공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저는 목표와 노력 두 가지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표를 좀 더 확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 해주고 노력에 있어서도 그 노력을 좀 지속할 수 있는 결국에는 성공에는 탁월성과 지속성 이 두 가지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하고 또 그 분야의 탁월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갔을 때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잠재의식, 100번 쓰기, 시각화, 자기 확언 이런 것들은 그 두 가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노력이 100이라면 그런 것들이 사실 미치는 영향은 많이 쳐봤자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20-30%. 저도 그것을 시각화, 자기 확언 이 두 가지는 저도 사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통해서 성과를 못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확언, 100번 쓰기, 시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히 일부만 성과를 내고 나머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저조차도 옛날에 꿈꾸는 다락방을 읽으면서 시각화, 자기 확언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했었고 사실 그때는 성과가 잘 안 나왔었죠. 곰곰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A라는 그러니까 시각화, 자기 확언 또 뭐가 있었죠? 끌어당기는 법칙, 잠재의식, 100번 쓰기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을 때 저는 성공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인식이 있다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것을 성공한 이유가 이번에 전자책을 쓸 때 엄청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제가 해야 될 목표와 노력이 100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각화, 자기확언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과거에 뭐 학창 시절이나 그럴 때 썼던 그런 시각화, 자기확언 이런 것들을 보면은 100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노력 중에 그 시각화, 자기확언 아니면 100번 쓰기 이런 것들이 그 100에서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노력은 좀 더 안 해도 되겠지라는 자기 합리화, 자기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제 마음속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것은 더 탁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더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로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실수를 할까? 그러면 그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할까라고 해서 제가 그들의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책을 읽어봤을 때 예를 들어 캘리체라는 분이 데이비드 베컴 축구 선수보다 회장이 그 자산이 많으시죠. 자산도 많으시고 지금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세미나 강연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분도 시각화, 자기학원 뭐 이런 것들, 100번 쓰기 이런 것들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읽었던 책을 한번 보면 전혀 그것만 강조하지가 않아요. 그분이 읽었던 책을 보면은 그분이 파리에서 유럽에서 초밥을 팔아서 이제 많은 돈을 버셨거든요. 그 많은 돈을 번 과정 중에 2년 동안 마트에 자기가 출근을 했답니다. 근데 직원으로 출근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세,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고 그런 출근을 하자마자 뭐 사람들 오른손잡이는 어디 걸 많이 사는지 왼손잡이는 어디 걸 많이 사는지 사람들의 보통 평균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루트는 평균적으로 어디가 많은지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구매율이 높은 지역은 어디인지 상품의 배치에 따라서 구매율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대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대, 성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부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딱히 그분이 시각화, 자기확언 없어도 당연히 성과를 낼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시각화와 자기확언이 있는 상태라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개념이겠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 성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잠재의식과 같은 무의식적인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제 생각에는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정말 그거에 대한 마음이 움직이고 그 얘기를 들으면 귀가 쫑긋쫑긋거리는 분야에 대한 나의 달란트, 나의 일에 대한 나의 그런 분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분야에 대한 나의 탁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의 전제를 할 때 그런 시각화, 자기학원, 100번 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게 해준 저희 중고등학교 동창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반박하실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탁월해지기 위해 한 발짝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